틱, 이 틱 올라가는 미터기 숫자만큼 우리 가슴도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70년대 중동 건설 붐의 주역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오일 쇼크는 국가적 재난이었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비례할까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태워 없애는 그 검은 기름은 더 뜨거운 화염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넣은 기름값, 사실 우리 미사일이 중동에서 벌어온 돈입니다. 자원, 빈국 코리아의 기막힌 매크로 해칭 전략 알고 계셨습니까? 중동의 원유 수송선과 한국의 무기 수송선이 교차하는 이 거대한 흐름, 대한민국이 어떻게 에너지 위기를 국방력으로 돌파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에너지 안보와 국방 안보, 과거에는 별개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이 두 축이 지금 대한민국에선 하나의 거대한 생존 전략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품 수출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주국방 기술과 그들의 에너지 자원을 맞바꾸는 일종의 국가급 안보 수합이자 거시 경제적 바터 시스템인 것이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1970년대 오일 쇼크의 공포를 뼈저리게 기억하는 우리에게 이 문구는 언제나 극복해야 할 숙명적 결핍이었습니다. 매년 수십조 원의 국부가 오일머니라는 이름으로 중동을 향해 빠져나갔습니다. 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처절한 무역 적자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석유가,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원화가 실려 있었지만 그 무게추는 늘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속절없이 기울어진 저울 위에 상상도 못한 게임 체인저가 올라갑니다.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무기라는 카드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날아온 적의 위협을 단 한 발로 잠재우는 천궁이 중동 국가들이 열광하는 건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자국을 지켜줄 확실한 생존권 그 자체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강철을 팔아 에너지를 사옵니다.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이 설계한 기막힌 생존 공식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어떻게 우리의 기름통을 채우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사실 이 거대한 드라마는 50년 전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 아버지들이 흘린 땀방울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73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의 단꿈에서 깨어나 전례 없는 어둠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제1차 오일쇼크의 파고가 몰아친 겁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석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닌 생명줄이었습니다. 주유소엔 끝없는 차량 행렬이 늘어섰고 공장불은 하나둘 꺼져갔죠. 당시 수치로 볼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20%를 돌파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국제 유가의 폭등은 우리 무역 수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피땀 흘려 벌어온 달러를 고스란히 기름값으로 바쳐야 하는 비극이 반복됐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에너지 종속이 곧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지독한 트라우마를 우리 역사에 각인시켰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한 유일한 돌파구는 바로 중동의 모래바람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겐 첨단 반도체도 내세울 무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직한 땀방울, 즉 노동력만이 국가의 유일한 전략 자산이자 무기였던 시절이었죠. 가족에게 보낼 달러를 위해 낮에는 50도의 폭염을 견디고 밤에는 모래바람 속에서 향수병과 싸웠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사투, 그것이 우리가 기름값을 지불하기 위해 치렀던 혈세였습니다. 사막에서 벌어온 귀한 달러가 곧장 산유국으로 다시 흘러들어가 원유로 바뀌어 들어오는 이 처절한 오일 달러의 환류는 한국 경제에 피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2020년대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노동력만을 팔아 기름을 사오지 않습니다.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저물고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죠. 보이십니까? 요동치는 유가 변동성 지수입니다. 마치 우리 경제의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과 같죠.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가 단 1달러만 올라도 우리 무역 수지는 곧바로 수조 원대의 적자라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끔찍한 오일 쇼크의 공포, 그 트라우마가 21세기형 신오일 쇼크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에너지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생명선, 호르무즈 해역, 이곳에 붉은 불이 켜지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혈관인 병참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우리 공장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원자재가 멈추면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엔진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거시경제적 아킬레스건을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구조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뛰면 우리 국부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셈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의 그늘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가는 기름값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도미노처럼 치솟으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죠. 70년대처럼 단순히 땀 흘리는 노동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거시적 리스크를 해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판을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적 자산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그곳으로 돌려봅시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쥐고 새로운 생존 파트너를 찾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의 심장부로 말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다시 중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70년대 우리 아버지들이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 땀 흘려 외화를 벌어오던 그 기회에 딱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동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우디의 PIF, UAE의 무바달라, 이름만 들어도 압도적인 이들의 국부 펀드 규모는 경 단위를 우습게 넘깁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의 거대한 포식자가 된 셈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부호 앞에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들리십니까? 이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바로 중동의 평화를 깨뜨리는 전조였습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의 심장부가 불타올랐습니다. 수조 원짜리 방공 시스템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석유 생산이 멈출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가장 잔인한 개념인 비대칭 전력의 위협입니다. 값싼 드론과 미사일이 수조 원의 자산을 무력화시키는 비상식적인 상황. 이제 중동의 왕정 국가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오일머니를 지켜낼 진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가성비의 공포가 보이십니까?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최첨단 정유시설이 단돈 몇백만 원짜리 자폭 드론 한 방에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가장 잔혹한 경제학이자 비대칭 전력의 실체입니다. 중동 부국들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오일머니로 세상의 모든 사치품은 살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할 철갑 방패만큼은 돈만 있다고 뚝딱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 구도의 변화입니다. 과거 중동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의 파워 프로젝션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중동 하늘에는 거대한 안보의 공백, 즉 시큐리티 배십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70년대 우리 선배들이 모래바람을 맞으며 일궜던 그 땅의 후손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방공망을 찾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에게 방어 체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보험이 된 것이죠. 하지만 기존의 정답이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너무 비쌌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사고 싶어도 재고가 없습니다. 한 발 쏘는데 수십억 원인데 주문하면 몇 년 뒤에나 준다니. 중동 입장에선 복장이 터질 노릇이죠.
미국산은 너무 비싸고 도입까지 세워라 내워라 걸리죠. 그렇다고 검증 안 된 물건을 쓰자니 불안합니다. 바로 이 치명적인 안보 공백의 틈새를 우리 대한민국이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70년대 모래바람을 뚫고 건설 신화를 썼던 우리 선배들의 DNA가 이제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방산 솔루션이 되어 다시 한번 중동의 심장부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의 주인공, 바로 천궁이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그토록 원하던 하늘의 방패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죠. 보십시오. 탄도탄 요격이라는 고난도 기술을 갖추고도 경이로운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 공학도들의 땀과 눈물이 빚어낸 정밀 예술입니다. 패트리어트의 절반 가격에 압도적인 납기 속도까지 당장 오늘 밤이 불안한 중동 국가들에게 가성비와 신뢰를 모두 갖춘 K방산은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전략적 선택지인 셈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비애를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만든 천궁이가 사막으로 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유조선이 들어옵니다. 무기와 석유의 신물물 교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천궁이 수출로 벌어들인 수십조 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치솟는 유가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는 국가급 헤징이죠. 외환 보유고의 든든한 방어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중동의 안보를 팔고 그 대가로 국가의 심장인 에너지를 확정 짓는 겁니다. 안보와 에너지의 거대한 스와프 거래인 셈이죠. 유가가 너를 띄워도 우리 경제가 버티는 힘, 바로 이 역전된 그래프에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에너지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도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70년대 건설 역군들이 흘린 땀방울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우리 기술력이 집약된 무기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반전의 서막을 보십시오. 반세기 전 우리 아버지들은 그 뜨거운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오직 맨몸과 곡괭이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방울은 오일 쇼크로 멈춰가던 대한민국 경제를 돌리는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사막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절박했던 생존의 현장은 이제 첨단 기술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엔 곡괭이 대신 세계가 경탄하는 K방산의 결정체, 천궁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피땀으로 달러를 벌던 나라가 이제 첨단 무기로 사막을 지키며 에너지 안보를 쟁취합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 속 악수가 단순한 외교적 의전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70년대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50년의 세월을 넘어 거대한 에너지 안보라는 결실로 돌아오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미국, 러시아, 유럽 쟁쟁한 무기 강국들 사이에서 왜 중동은 유독 한국에 열광할까요? 단순히 성능 때문일까요? 그들에겐 변하지 않는 신뢰와 압도적인 납기 속도라는 한국만의 특수한 DNA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패키지 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총과 대포만 팔지 않습니다. 유지 보수, 기술 이전, 그리고 국가 인프라까지 묶어서 제공하죠. 당신의 나라를 우리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제안. 그 어느 나라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카 원전을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이 거대한 콘크리트의 성벽은 한국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전 세계에 증명한 상징입니다. 이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에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이 가능했던 것이죠. 70년대엔 노동력을 팔아 석유를 사왔지만 이제는 원전과 미사일,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제공하고 석유를 확보합니다. 건설에서 원전으로 다시 방산으로 이어지는 이 토탈 솔루션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고유가 시대를 버텨내는 가장 강력한 거시경제적 방패입니다. 미국은 종종 인권이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무기 수출에 까다로운 조건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상대의 주권을 존중하며 철저히 상호 번영이라는 비즈니스 원칙에 집중하죠. 이 깔끔하고 실리적인 파트너십이야말로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스틱맨, 여러분, 이제 중동은 한국을 단순한 판매자로 보지 않아요. 함께 국방을 설계하고 미래를 그리는 진짜 형제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승부수는 바로 기술 이전, 투티 조항입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박스째 넘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핵심 기술을 공유합니다. 고기를 주는 대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며 대체 불가능한 혈맹의 신뢰를 쌓는 것이죠. 보십시오.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 세워질 천궁이 공동 생산 공장의 조감도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K-패트리엇이 중동의 영공을 방어하고 그 대가로 우리는 향후 수십 년간 흔들림 없는 원유 공급 확답을 받아냅니다. 70년대 건설 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이 이제는 첨단 방산 기술이라는 거대한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략적 패키지 딜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우리의 에너지 영토를 넓히며 향후 50년에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어도 우리 원유 수송선이 당당히 물길을 가를 수 있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건넨 무기가 그들의 안보를, 지력을 방패가 되었고 그 보답으로 우리의 에너지 생명선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습니다. 과거엔 기름을 구걸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자주국방력이 곧 외교적 협상력으로 치환되는 이 놀라운 방정식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상을 증명하고 있죠.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국방력이 곧 경제력이고 무기가 곧 석유인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국제 질서에서 가장 영리한 생존법을 찾아낸 겁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통의 강호들을 제치고 수직 상승하는 저 태극기의 위상을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의 기술력의 안보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부터 FA50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병기들이 중동의 모래바람과 유럽의 평원을 누빕니다. 이 무기 체계가 퍼져나가는 지도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거대한 에너지 안보 지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방산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는 고스란히 우리 군의 RD 예산으로 재투입됩니다. 우리 군의 무기는 더 강해지고 수출 경쟁력은 더 치솟는 이른바 K방산 플라이휠이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6단계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다극화 시대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자원은 단순히 상품이 아닙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식량 수출 중단, 히토류 공급망 차단,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드는 석유의 무기화까지. 70년대 우리가 겪었던 그 절망적인 오일 쇼크의 기억이 다시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자원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무기를 자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텅 빈 기름통을 걱정하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기술로 에너지의 줄기를 잡고 있는 셈이죠. 결국 기술 패권이 곧 진정한 국가 안보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듯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만이 자원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아 번영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대한민국은 에너지가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던 변방의 약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설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우뚝 섰습니다. 70년대 뜨거운 중동의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견디던 우리 아버지들의 땀방울은 이제 2024년 연구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엔지니어들의 집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땀과 지금의 기술이 만나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이 헌신이 바로 우리를 지탱하는 진정한 국력의 뿌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름값 한 푼에 국운이 흔들리며 벌벌 떠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 패권을 쥔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미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우리의 무기는 이제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미사일이 그리는 저 궤적이 결국 우리 집 불을 밝히고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방산 수출은 이제 제2의 중동 붐이자 진정한 에너지 안보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처절하고도 완벽한 거시경제적 생존 전략입니다. 폴란드는 시작일 뿐입니다. 루마니아를 넘어 유럽 전체로, 그리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남미와 동남아까지 이제 K방산의 영토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십시오. 방산 수출은 단순한 매출을 넘어 주가 상승과 고용 창출, 그리고 국가 신용도 상승이라는 거대한 낙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이 멈추지 않도록 과감한 RD 지원과 영리한 외교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술 패권이 곧 우리의 국력이며 미래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기술이라는 무기로 자원이라는 생존을 사는 지혜를 증명해냈습니다. 과거의 눈물이 오늘날의 전략적 자산이 된 셈이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서 우리 국력이 뻗어나가는 소식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원 빈국에서 방산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이 기막힌 생존 전략이 놀랍고 자랑스럽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꾹 눌러 응원해 주세요. 또한 70년대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땀 흘리며 우리 경제의 초석을 닦으셨던 선배님들의 귀한 경험담을 댓글로 기다립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K방산도 가능했습니다. 방산 수출이 바꾸는 우리 주머니 사정과 국가의 미래, 그 거시경제적 연결고리를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전 세계로 무한히 확장되는 그날까지 저희 세계 경제 지도가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독으로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폴란드 원전 수출과 K전차의 역사적 빅딜을 다룹니다. 유럽의 새로운 방패가 된 한국의 저력, 그 이면의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원 부족에 흔들리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기술로 자원을 사고 방산으로 안보를 설계하는 경제 강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잇는 가장 확실한 시선, 세계 경제 지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람코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국제 유가가 어떻게 요동쳤는지 우리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겐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였습니다. 과거에는요, 국방비를 단순한 매몰 비용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투입 대비 경제적 수익률, 즉 ROI가 폭발하는 가장 정교한 투자처가 된 겁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 위에서 우리 천궁이가 실전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그들의 하늘을 지키고 그 대가로 우리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 협정문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을 쥔 산유국들과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전략적 사슬이자 생존의 보증서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의 벽을 우리는 방산 수출이라는 망치로 깨부수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의 트라우마를 기술력으로 극복한 위대한 반전입니다. 보십시오. 70년대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TOP 10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저력이 증명된 역사적 순간입니다. LI진 X1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깎아낸 정밀 부품들이 중동의 모래바람을 뚫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천궁이의 내부를 보십시오.
이 복잡한 탐색기와 센서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을 상징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싸들고 한국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석유 없는 미래를 위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질 개선에 시간을 벌어주는 강력한 외화 벌이 수단이 바로 방산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름값을 지불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중동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스타트업과 미래 산업에 재투자되는 자본의 환류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경제 강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제 정세는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다자간 안보 협의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은 킹을 지키는 룩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자적인 행마를 펼치고 있죠. 70년대 파독 광부의 땀방울과 중동 사막의 건설 현장이 오늘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이들의 송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종잣돈이 되어 결국 첨단 방산의 꽃을 피운 셈이죠.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자 중동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 안보의 공백, 즉 나비 효과가 발생한 자리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한국의 무기 체계가 스며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적의 도발이 감지되는 순간 천공이의 레이더가 목표를 고정합니다. 이 정밀한 요격 기술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우리는 그 대가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합니다. 결국 방산 수출은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신뢰와 운명을 묶는 외교의 꽃이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기막힌 역전극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국가적 결속입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인들을 직접 찾는 배경에는 단순한 건설 수주를 넘어 우리의 방산 기술이 그들의 생존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안보 프리미엄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무기는 중동의 불안정성을 억제하는 보험이자 그 보상으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막대한 오일머니를 되돌려주는 거시경제적 방패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방정책과 기술 자립에 대한 집념이 오늘날의 팀 코리아를 만든 것입니다. 70년대 오일 쇼크의 공포를 기술의 자부심으로 바꿔낸 위대한 여정.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에너지 빈국이 아닌 기술로 세상을 지키고 그 힘으로 에너지를 창출하는 강대국의 시민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멈추지 않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